이 X세대의 특징을 좀 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X세대를 보면서 느낀 느낌은 그냥 오렌지죠?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는 로데오 건가요? 거리? 그럼 여기서 당연히 또 떠오르는 얘기가 세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얘기는 이제 586 세대를 좀 특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73년생 우리 한동훈 대표는 X세대에 속하죠. 박상수 위원장님, 이 X세대의 특징을 좀 정의한다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MZ세대라. 사실 아니 MZ 제가, 뜻이 뭐예요? 제가 그 이따가 제가 그 사전을 사진 하나 다시 드릴 텐데 MZ세대 법조인 뭐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가 토론회 전 토론자로 나간 공식 MZ세대 네. 인증이 있어요. MZ세대 법조인 해가지고. 법조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건 법조계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MZ라고. 그래서 X세대는 이제 내 윗세대니까 이게 X세대를 보면서 느낀 느낌은 그냥 오렌지죠?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는 로데오 건가요? 거리? 낑깡도 있고 킹강도 있고 또 뭐였더라 그때 뭐 로바다 야끼도 있고. 압구정동에 비상구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야타종 뭐 이런 거. 그런 거. 네. 네. 근데 알죠. 그런 게 있었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부터 이제 대학을 다녔어요. 그렇죠. 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여기서 90년대 후반부터 대학 다니는 건 나밖에 없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 MZ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일 연장자십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대학을 가는 해였던 이제 98년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한총련 사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였어요. 97년 한총련 사태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동권이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사건인데 98년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거의 학생 운동권이 거의 파괴돼서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87년 그 헌법 개정 이후에 9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개인주의, 소비문화, 자본주의적인 이런 풍조가 나타나면서 학생 그 사회가 크게 둘로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80년대 운동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과격화가 돼요. 굉장히 그 과격화가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사 국면이 이어지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강경대군 유서대필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1991년에 아마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90년대에 이쪽 운동권은 굉장히 가격화돼서 흘러가는데 또 한편으로 한쪽은 굉장히 이렇게 활짝 꼽힌 소비 문화와 새로운 개인주의적인 문화에 아까 얘기했던 압구정동, 로데오 거리, 오렌지족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상징되는 좀 그런 소비 문화가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X세대 특성 중 하나가 사실은 이 문화적 아방가르드예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젖힌 시대가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92년도에 데뷔를 처음 했고요. 이 지점,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정치적인 담론보다 좀 우위에 서는 이 지점이 X세대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측면과 결합하는 요소가 좀 있을까요? 류지아 위원장님? 사실 저도 X세대는 아니거든요. 예. 제가 뭐 MZ세대라고 스스로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X세대는 아닌데 저한테 X세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었던 네. 형님 누님들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사실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기엔 좀 너무 어려가지고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X세대 형님 누님들은 그랬어요. 당시 586, 당시에 네. 뭐 386, 486이었겠죠. 그분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주름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80년대 이후에 그분들이 한국 정치권을 장악해 오는 과정에 그 바로 다음 세대인 X세대 형님 누님들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 혹은 타의적으로 배제가 되고 예. 대신에 되게 자유분방한 분위기의 대중문화 속으로 젖어들게 된 것 같아요. 네.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는 치였다고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지금 2025년이 되기까지 X세대 형님 누님들이 사실 지금도 정치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게 조금씩 이제 바뀌고 깨지는 게 최근 들어와서 네. 그리고 그 선도적인 역할을 사실 73년생 그분이 하고 계신 거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80년대생 90년대생 그 뒤따라서 그 586 세대가 만들어온 강고한 기득권을 지금 깨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X세대라 하면은 조금 586 세대한테 치인 세대 그렇게 네.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대중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좀 몰입을 하다 보니까 탈정치화가 됐다
그 세대는 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애초에 워낙 그쪽 그 선배 세대들이 강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엄두를 못 낸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있어요. X세대 분들이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히려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래서 X세대라는 70년대생들이 약간 기득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봉준호 감독도 그렇기도 하지만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그죠? 네, 이렇게 다 70년대생들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정치권에서 60년대생의 위치를 문화예술계에서는 70년대생들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IT 분야나 이런 쪽은 이미 80년대생, 90년대생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네이버 대표도 80년대생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계는 80년대생으로 넘어가고 문화예술계는 70년대생이 잡고 있는데 유독 우리 사회에서 정치 분야만 60년대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통틀어서 70년대생 대권 후보는 73년생 한동훈밖에 없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70년대생 박용진을 친명행제 비명행사로 내보내지 않았으면 지금쯤 굉장히 유력한 민주당 안에 세대 교체를 내세우는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문학의 경제계에 비해서 경제나 아니면 이런 기술 분야 이런 데에 비해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일종의 문화지체가 있었던 거죠. 일종의 문화지체였고 그 문화지체로 인한 그와 같은 응축된 에너지가 지금 이제 터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386이 686이 됐는데 986까지 하는 걸 과연 국민들이 볼 것인가? 786, 886, 986이 되는 걸 볼 것인가? 그렇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업은 이류고 우리나라는 관료와 행정 조직은 삼류인데 정치는 사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정치는 문화의 발목을 잡고 있고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할 시대에 정치가 더 이상 지체 현상을 겪지 않고 변화해야 될 시점이고 그 변화는 우리가 가꿔야 할 기본적인 어떤 헌법 가치를 송두리째 뒤엎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그대로 두고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을 바꿈으로써 변화를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언더 73의 역할이 반기득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언더 73을 한마디로 정해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반기득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네. 이거 나 기득권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언더 지하 세계의 혁명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스튜디오도 지하잖아요. 그렇군요. 진짜 지하잖아요. 지하 세계로 들어왔어 지금. 걱정입니다.